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해저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에서는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 코로나 상황이 하루가 다르게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1월 15일 도쿄도의 감염자 수는 2,4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의 제로였던 감염자 수가 이상하게 높은 수치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일본 전국 단위로 보면 2만 명이 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500명대였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만에 약 40배 규모로 폭증한 것입니다. 현재 일본 내 신규 확진자의 90%가량은 오미크론 감염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에서는 미군에게 비난의 목소리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군이 미국 출국 시 PCR 검사조차 하지 않고 일본에 입국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에도 동일한지는 모르겠지만 주한미군은 작년 12월부터 입국자를 10일간 격리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격리 기간 중 2차례 PCR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미군은 이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비난이 거세지자 주일미군에서는 14일간 외출 중지 명령이 내려졌고 1월 1일부터는 일본 입국 직후 PCR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에서는 허술한 대응을 해오던 미군이 자국 입국 시에는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차이는 뭐지? 미군, 일본 출국 시는 코로나 검사하고 있었다. 주일미군은 일본 출국 시에는 코로나 검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자 미군 때문에 감염이 폭발하고 있다는 여론이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의 미군 혐오 현상은 일본 자민당 정부로 향하고 있고 배려 예산에 대한 비난까지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미군에 지불할 필요도 없는 예산까지 책정해 지불하는, 한마디로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일본 내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은 배려 예산에 대한 비난으로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기사에 달린 의미심장한 댓글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은 일본과 같은 지위협정에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아 검역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대해 일본 정부와 다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국 전후 PCR 검사, 입국자 전원에게 입국 후 10일간의 격리, 10일간 격리가 풀리기 전 한국 측에 의한 PCR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될 일인데 하려는 의지도 없고 미군이 하고 싶은 대로 방치해서 방역 대책에 큰 구멍을 내 국민에게 큰 부담을 지우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의 대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무성, 방위성은 격주로 열리는 미일 합동위원회에서 미군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작년 10월 미군 기지에서 일하는 노동자 조합이 오키나와 방위국에 미군의 사정을 전했습니다만 방위국은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자세로 인해서 미군은 일본을 무시하고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려하던 일이 일본에서 터졌습니다. 1월 16일 야후재팬 상단에 해일의 위험이 있으니 최대한 높은 곳으로 피난하라는 경고 안내를 사이트 가장 상단에 넣었고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도 이 안내는 지속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네이버 상단에 이런 안내가 지속적으로 떠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바다에서 우리 시간으로 15일 오후 1시 10분께 해저 화산이 분화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면 굉장히 커다란 폭발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일본 기상청은 16일 오전 12시 15분 해일 경보를 냈습니다. 매우 신속하게 경고 방송이 나갔고 23만 명의 피난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일본이 이렇게 민감하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60년 5월 칠레에서 발생한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밀려와 일본에서는 14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상처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일본의 재해는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함이 없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번에도 프린트한 용지를 사람이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것을 카메라로 찍어서 모니터로 출력해서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일보다 더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일본 기상청 해일 피해 예상 지도에 독도까지 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통가 인근 바다 해저 화산 분화로 인한 일본의 피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애초에 피해는 예상되지 않았고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본 입장에서는 안심할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화산 분화로 일본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일본에서는 지진 관련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직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일본에서는 지진에 대한 긴장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매그니튜드 7의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은 올해 안에 80%, 신검증으로 놀라운 결과가 1월 9일 나온 기사로 2022년 안에 일본에서 거대 지진이 일어날 확률이 80%나 된다는 기사고 이번 화산 분화로 인해서 그 신빙성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2022년이 시작된 직후인 1월 4일 오전 6시 도쿄 오가사와라 제도의 모도에서 매그니튜드 6.1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이날 오전에 회견을 열었고 이번 지진은 태평양 플레이트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이보다 전인 2021년 12월 4일부터 12일까지 일본 카고시마현 토카라 열도에서는 규모 1 이상의 지진이 28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특히 4일 이후 5일 동안 카고시마현 아쿠세키 섬에서는 231회의 지진이 기록됐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수도권인 이바라키현 남부에서는 12월 12일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12월 14일 인도네시아 소순다 열도 플로레스 섬 마우메라 북쪽 91km 해역에서 규모 7.3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에서는 난카이 트로프 대지진의 전조일 수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을 위협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21년 12월 3일 오전 야마나시현 동부에서 진도 5 규모의 지진이 야마나시현과 와카야마현에서 3시간 간격으로 발생했습니다. 카고시마현 토카라 열도 근해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소규모 지진도 후지산 마그마 활동과 연관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전문가들은 이것이 후지산 마그마의 유동에 따라 일어난 지진이라면 화산 폭발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있는 것이 불의 고리입니다. 이번에 발생한 통가 인근 해저 화산 역시 불의 고리에 속하는 곳입니다. 지하 410에서 660km에서 매그니튜드 5.5 이상의 신발 지진이 1개월에 5회 이상 연속으로 발생하면 1년 이내 환태평양 지역에서 매그니튜드 7 이상의 대지진이 일어난다는 연구가 있는데 현재 이 확률이 이미 80%를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도쿄 주변에서도 지속적으로 지진 전조 증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서 토카이 대지진의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및 일본 인근에서 매그니튜드 6의 신발 지진이 발생하면 일본에서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격히 높아지는데 이것도 현재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해서 일본에서는 불의 고리가 깨어났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대지진이 곧 올 것이라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과연 2022년 안에 일본에 대지진이 발생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대지진이 발생한다면 코로나 시국과 겹쳐 그야말로 대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